어머니,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어머니나 좀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엔 관심 끊으시고요. 뭐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냐? 왜 자꾸 남의 집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어머니 집이나 마트나 잘 관리하세요. 다음 날 김 씨가 운영하는 1층 마트 앞에 소독차가 멈춰섰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게 문을 활짝 열며 약을 뿌렸습니다. 방역 들어갑니다. 곳곳에 전부 소독하겠습니다. 그 장면을 동네 이웃과 손님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마트에 벌레 나왔나 봐. 손님 있을 때 소독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친정 집안을 지저분하다고 욕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엔 어머니네가 훨씬 엉망이에요. 어머니 집까지 소독차 보내려다 참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김 씨는 눈을 뜨고 이 망신스러운 상황을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김 씨가 동네 마트 운영 12년 중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바로 얼마 전 며느리네 친정 일 때문입니다. 올해 64세의 김미숙 씨는 단지 상가 1층에서 마트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단지 안이 술렁였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김 씨의 안사돈인 며느리의 친정엄마 이야기였습니다. 마트 사장님네 안사돈 있잖아요. 곧 재혼한다던데요? 우리 사돈이? 나는 도통 들은 얘기가 없는데. 여기 무슨 댄스 학원에서 만난 사이라던데. 근데 그 재혼하려는 남자가 소문이 좀 안 좋아요. 네? 무슨 얘기가 있길래요? 이때 한두 명씩 전해 들은 얘기들이 계속 겹치자 김 씨는 은근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여나 아들과 며느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걱정이 앞선 겁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김 씨는 흘려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남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돈은 예전부터 언행이 거칠었고 가정사 문제로 동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모습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김 씨는 굳이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돈네 일에 김 씨가 나설 수밖에 없었으니 사돈이 재혼한다는 새 남자는 아들 부부의 삶에도 개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아들을 통해 듣게 되었고 김 씨는 심란함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헐레벌떡 들어와는 의자에 털썩 앉더니 숨도 고르기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장모님 재혼하신대. 예비 장인어른이 벌써 나를 사위라고 부르면서 엄청 잘해주시더라고. 사업도 같이 해보자고 하셨어. 진짜 남자답고 통 크고 아주 멋진 분이야. 김 씨는 계산대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며 묘하게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래, 네가 뭐 하든 좋지만 마트 일이나 좀 배우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걸 네가 이어가면 좋잖아. 그러자 아들은 곧바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엄마, 요즘 이런 마트는 시대에 안 맞지. 아버님이 진짜 대단하시다니까. 나까지 챙겨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도 다 해주셨어. 뭔 얘기를 해? 사업 제안서를 곧 받아보기로 했어. 나보고 능력이 너무 아깝대. 곧 유명해질 일만 남았으니 기대하라고 하시더라고. 나랑 죽이 잘 맞아. 아이고, 아버님이 말하길 엄마 가게도 바꾸면 대박난대. 그대로 두면 손해라던데. 김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냄새가 심상치 않네. 내 아들을 휘어잡으려는 속셈이 보인다. 게다가 더 걱정되는 것은 김 씨의 아들은 예전부터 직업을 툭하면 바꾸며 늘 알바식으로만 일해왔습니다. 이제 막내 손주까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듯한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아직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덜컥 아버님이라 부르며 기대하는 모습을 보니 김 씨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뒤 저녁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섰습니다. 며느리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잔뜩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김 씨는 장부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앉아. 무슨 일인데 그렇게 들떠있니? 며느리는 봉투에서 알록달록한 팜플렛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땡땡갈비 체인이라는 큼직한 로고와 반짝거리는 매장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삼겹살과 갈비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고 옆에는 연매출 10억, 순이익 월 1천만 원 가능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이번에 저희 아빠가 잡아주신 자리인데요. 이런 매물이 거의 안 나온대요. 역세권이고 주차장 넓고 바로 손님 붙는 곳이래요. 김 씨는 그 말에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빠라니. 아들이 얼른 거들었습니다. 아, 엄마. 내가 말했잖아. 장모님 재혼하신다고. 우리 예비 장인어른. 아들은 둘째치고 며느리는 거북할 정도로 빠르게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빠가요. 우리한테 이번 사업을 꼭 맡기고 싶대요. 절반은 아빠가 지원하겠다면서 대신 현금이 아니라 오픈 후 들어가는 교육비, 초도물품, 광고, 마케팅 전부를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본점이랑 얘기해서요. 그것만 해도 수천만 원이에요. 어머니. 김 씨는 속으로 절대 현금은 안 내겠다는 얘기네. 하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팜플렛 안쪽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세세한 견적서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보증금부터 인테리어, 가맹비와 간판, 홍보비의 초도물품비까지 총 합계 2억 3천만 원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요. 저희가 대출이랑 적금 깨서 한 1억 정도는 마련했거든요. 며느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1억만 보태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계약금 넣고 공사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진짜 금방 회수한다니까요. 나머지 필요한 건 저희 아빠가 모두 챙겨주시고요. 김 씨는 견적서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너희가 벌써 1억을 어디서 마련했단 말이야? 며느리는 뿌듯한 듯 웃었습니다. 적금 예금 싹 깨고 신용대출이랑 카드론까지 다 긁었어요. 저희 몫은 끝났으니까 어머니만 도와주시면 돼요. 김 씨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끝났다니.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걸 끝났다고 하다니. 그때 아들이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 갈비집 진짜 대박이야. 우리 벌써 자리도 봐놨어. 확실히 부동산이랑 같이 돌리시는 분이라 일이 막 일사천리로 쭉쭉 진행돼. 나 이렇게 화통한 분 처음 봤어. 김 씨는 아들까지 이렇게 맞장구 치고 있는 판국이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꾼이 분명해 보이는데 두 사람 눈에는 기대와 확신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내가 돈 대주는 판에 저 남자 이름만 걸어놓겠다는 거잖아. 김 씨는 견적서에 찍힌 2억 3천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조심스럽게 거절 의사를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어렵겠다. 지금 당장 이래저래 돈이 묶여 있는 게 많아서 그렇게 큰 돈은 못 준다. 속으로 며느리네 새 아버지가 못 믿어서 라는 속내는 숨겼습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며느리 얼굴이 곧장 굳었습니다. 저희가 못 믿어오신 거예요? 김 씨는 너무 놀라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게 아니라 상황이 좀. 하지만 며느리는 곧바로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아빠 보시면 생각 달라지실 텐데요. 어머니도 좀 귀를 더 여셔야 할 것 같아요. 동네 아줌마들 말 듣지 마시고요. 그 말투엔 은근히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오래 맴돌았고 그날 이후로 속이 한층 더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김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안사돈과 새남편이 김 씨 마트에 인사차 찾아온 것입니다. 이날 마트 앞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낯선 외제차 2대가 나란히 들어와 마트 입구 바로 앞에 비스듬하게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안사돈과 소문으로만 듣던 새남편이었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연락 한 번 없이 이 시간에 웬일이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손님이 드나드는 입구를 거의 막아놓고 그것도 주차선이 아닌 데에 세워둔 모습이 영 거슬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단골처럼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새남편은 김 씨를 보자마자 대뜸 말했습니다. 아, 사돈. 우리 애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돈이 참 부지런하고 장사도 잘하신다고. 호칭부터 아무렇지 않게 사돈이라 부르는 그 태도에 김 씨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새남편은 둘러보더니 계산대 옆에 놓인 매출 집계표와 상품 진열을 힐끗 훑었습니다. 여기 규모 괜찮네요. 근데 이 마트도 조금만 투자하면 대형 편의점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김 씨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그쪽에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지금도 충분하고요. 지금이야 그렇겠지만 당장 5년 뒤를 생각하셔야죠. 그땐 사돈이 하고 싶어도 못 하실 텐데 뭘요? 좋은 자리는 일찌감치 변화를 받아들여야죠. 그냥 이렇게 두면 발전이 없잖아요. 아, 말씀은 감사한데 괜찮아요. 저도 나름의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인데요?
사돈의 새 남편은 매우 무례하게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마트 그대로 둘 거면 최소한 사업을 확장하셔야죠. 이쯤부터 김 씨는 일부러 안 들리는 척 등을 돌리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애들 이번에 역 근처에 갈비집 오픈하려고 하는데 거기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김 씨는 그제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본론이 나왔구나 싶었고 더 듣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저는 생각 없습니다. 그런 사업 많이 받고 솔직히 믿음이 안 갑니다. 순간 옆에 서 있던 안사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 사돈 더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자르세요? 우리 사위도 좋다고 하던데 이런 때 사돈이 좀 나서주셔야죠. 김 씨는 웃으며 계산대 안쪽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손님들 몰릴 시간이고 알바도 안 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오늘은 그만 들어가 주시죠. 일부러 이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바쁘게 움직이는 김 씨 덕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마지못해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나가던 길, 주차해 둔 차를 빼다가 마트 앞에 세워둔 주차 안내 꽃가를 그대로 밟아버렸습니다. 플라스틱이 우그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들은 힐끗 보기만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나버렸습니다. 김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 사람들 나를 구슬리러 온 것도 불쾌한데 예의도 없네. 그날 이후 김 씨의 마음속 불편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 아빠랑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내보내셨어요? 첫 마디부터 따지는 어투였습니다. 김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내가 무시했다고? 그러자 며느리가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 아빠를 왜 무시하세요? 엄청 문전박대하셨다면서요? 우리 아빠 라는 말이 며느리 입에서 나오자 김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내가 참다 말하는 거고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 잘 들어. 네 새아버지 평이 좋지가 않아.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며느리가 딱딱하게 물었습니다. 뭐가요? 김 씨는 그동안 꾹 눌러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 애인이 여럿 있다고 하고 사생활이 아주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들었어. 너희 엄마도 잘 알아보고 만나셔야지. 그리고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대뜸 재혼 상대의 자식한테 사업하라고 돈 투자하라는 게 말이 되니?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 나이쯤 되고 남의 일을 객관적으로 보면 뭐든 명확하게 보이는 법이야. 너도 남 얘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어. 그런데 며느리는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웃기는 분이시네요. 저희 엄마가 좋은 분 만나서 그렇게 질투 나세요? 김 씨는 어이가 없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 질투? 며느리는 거침없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뭐요? 아빠 사생활이 지저분해요? 어머니, 진짜 큰 실수하신 거예요? 저 안 참을 거예요. 김 씨는 답답해서 되물었습니다. 뭘 안 참는다는 건데?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어머니나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 일에는 관심 끊으시고요. 김 씨는 분노로 목이 메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냐? 그러자 며느리는 마지막 말까지 나를 세웠습니다. 우리 엄마 일에 관심 끄시고 어머니 인생이나 잘 관리하세요.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김 씨는 황급히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건지 알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연결음만 울리다가 곧 통화할 수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이 들려왔습니다. 차단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참이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울분과 서러움이 뒤엉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다음 날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부릉 하는 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들었더니 흰색 소독차가 마트 앞에 멈춰섰습니다. 순식간에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커다란 약통을 둘러매고 가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역 들어갑니다. 낯선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씨는 당황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니, 여기 방역 신청한 적 없는데요?
그러자 한 남자가 명단을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1층 마트 전부 소독하라고 의뢰 들어왔어요. 결제하신 분도 곧 오신다고 했고요. 가게 문이 활짝 열리자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역 인부들이 아무렇지 않게 선반 사이로 들어가 뿌연 약을 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뿌연 연무가 상품과 계산대까지 스며들며 퍼져갔습니다. 그 장면은 고스란히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이웃들이 걸음을 멈추고 손님들이 호기심과 수군거림이 섞인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머, 저기 무슨 일이지? 혹시 벌레라도 나온 거 아니야? 10수년 동안 장사하며 쌓아온 김 씨의 체면이 뿌연 연무 속에서 허물어져 가는 듯했습니다. 그만해요. 하지 말라고요. 그때 가게 앞 한쪽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가에는 애매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은 묘하게 여유로웠습니다. 김 씨는 소리쳤습니다. 너 이거 네가 한 거냐? 당장 관두지 못해.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왜요, 어머니? 마트 안에 좀 지저분하긴 하던데요. 제가 돈 내드렸으니까 이 기회에 그냥 시원하게 방역하세요. 김 씨는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손님들도 못 들어오고 이게 뭐냐고. 동네 사람들이 뭘로 생각하겠어? 하지만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위생이 곧 신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김 씨는 가슴 깊숙이 쓴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간 지켜온 마트의 명예와 자신이 버텨온 시간들이 며느리의 저 태연한 표정 앞에서 모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번에 와서 너무 지저분해서 놀랬대요. 여기저기 파리 있고 벌레 있고 여기 이웃들에게 신고 들어오기 전에 제가 대신 방역해드리는 거예요. 고마운 줄 아세요. 김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며느리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생일이시니까 생일 선물 받으신 셈 치세요. 이거 방역비 꽤 나와요. 김 씨는 손에 쥔 계산기를 탁 내려놓으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얘가 미친 거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가 피식 웃더니 이번엔 노골적으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뭐가요? 어머니가 먼저 우리 집안 지저분하다고 욕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엔 어머니네가 훨씬 엉망이에요. 맘 같아선 어머니 집까지 소독해드리려다가 그냥 이걸로 그치는 거예요. 그 말에 김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간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이 폭발 직전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가 지금 감히 나한테.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등을 돌려 방역 인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쪽 창고 쪽도 꼼꼼히 뿌려주세요. 저기 천장 구석에도요. 여긴 오래돼서 구석구석 벌레 많거든요. 주변을 지나던 이웃 몇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가게 안을 힐끔힐끔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방역을 하나 하는 호기심과 수군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넘어간다. 방역약 냄새가 목을 자극했고 김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며느리가 뿌린 건 단순한 방역약이 아니라 김 씨의 체면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독한 약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애들한테 퍼준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날 무시하고 저런 꾼을 앞세워 돈을 뜯어가려 하다니. 결혼할 때 집 전세금 일부를 보태주고 아이 낳을 때마다 병원비며 살림살이까지 챙겨준 세월이 스쳤습니다. 마트에서 번 돈을 모아 생활비를 도와주던 시절 며느리는 늘 깍듯했고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 많아 보이는 새아버지가 등장하자 그 태도는 하루아침에 돌변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 며느리가 마트 일을 돕고 싹싹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김 씨가 경제적으로 도와줬으니 따라왔던 태도였습니다. 며칠을 곱씹던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여야지. 우선 평소 안면이 있던 구청 위생과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긴 한데 상담할 게 있어서 말이야. 이런 경우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원은 절차를 간단히 알려줬습니다. 사진 찍어서 날짜 위치 기록해두고 민원 시스템에 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실명으로 제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김 씨는 메모지에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러 온 식자재 기사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거기 갈비집 허가 났대? 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근데 벌써 냉장고랑 불판 들어갔더라고요. 이것저것 박스도 쌓아놨고요. 김 씨는 곧장 기사에게서 사진을 받아두었습니다. 위생 허가 전 영업 준비라는 증거였습니다. 부동산 쪽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웃 가게 주인이 귀띔했습니다. 이 사람은 워낙에 사돈의 새 남편에 대한 풍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 작년에 불법 증축했는데 신고 안 한 걸로 알아요. 세입자 계약서도 엉망이라던데요. 김 씨는 구청 건축과 홈페이지에서 대조 도면을 확인하고 건축법 위반 의심건을 민원에 넣었습니다. 세무 쪽은 국세청 현금거래 신고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 현금거래, 차용증도 없는 투자금, 출처 불분명한 자금. 김 씨는 갈비집 팜플렛, 견적서, 기사에게서 들은 금액, 현장 사진까지 몽땅 첨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김 씨는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아들내나 사돈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문자 한 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금도 부족해서 공사만 해놓고 멈춰 있던데 행정 점검 한 번만 걸려도 몇 달은 늦어질 거야. 그 사이 이자랑 임대료가 사람 잡지. 마트 계산대를 닦으며 김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야. 내가 그동안 참고 도와준 게 어떤 의미였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다. 김 씨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간 아들과 며느리에게 빌려준 돈 갚지 않은 채무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결혼준비금, 전세보증금, 일부 생활비까지 장부처럼 빽빽하게 적힌 금액이 수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김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조용히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서류 말미에는 단호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가족 간 채무라 하더라도 변제 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접수하며 김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들이 먼저 가족 같지 않게 살겠다는데 나도 내 몫은 챙겨야지. 뭐? 소독차를 보내? 나도 니들 같은 것들 소독하고 새 삶 살 거다. 하지만 이후로도 연락이 없는 아들 부부를 보며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엄마 보낸 내용 증명 받았니? 하지만 아들은 머뭇거리며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얘기 들었어. 근데 지금은 좀.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냥 끊어버려. 아들은 더는 말을 잇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 엄마 마트가 그 꼴이 났는데도 아들이란 놈이 태도가 이따위네. 결국 지 마누라 말만 듣고 있는 거지. 며칠 뒤 결정타가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내용 증명 발송을 마치고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급하게 한꺼번에 몰아치지 않고 차근차근 눌러갈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갈비집 공사 현장의 위생과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위생 교육이 수증 제출 안 하셨네요. 그리고 냉장 냉동 설비 배치가 규정이랑 안 맞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아, 곧 서류 들어갑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그러나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완 전까지는 공사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적발되면 과태료입니다. 공사가 멈추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설비부터 들여놓는 건 무슨 생각입니까? 이런 식이면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계약금 돌려주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번 주 안에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위생 허가 보완 중에 새 남편에게 세무서에서 사업자금 출처와 현금 거래 내역 제출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안사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일부러 제보한 건가? 새 남편은 애써 웃으며 대답을 피했지만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려고 장부를 뒤적였지만 차용증도 없는 투자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사이 부동산 쪽에서도 일이 터졌습니다. 그간 쌓인 소문들이며 김 씨까지 더해지니 사건이 폭발한 것이죠. 새 남편이 보유한 건물 임차인들이 단체로 건축과에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건축과 직원이 현장 점검에 나서자 불법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 철거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사용 승인 취소됩니다. 세입자들은 그 자리에서 돈을 돌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갈비집 개업 지연, 세무조사, 건물 임차인 항의가 한꺼번에 몰리자 새 남편의 표정은 점점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김 씨는 그 모든 상황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계산대를 정리했습니다. 내가 복수했다기보다 어차피 무너질 모래성이었던 거지. 갈비집 사업이 위생 세무 소방 문제로 계속 지연되면서 외부 투자자들이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아들은 약속했던 투자금 일부를 마련하느라 허덕였고 그 여파가 그대로 며느리에게도 미쳤습니다. 이미 마트 방역 소동 이후로 김 씨와의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채권 회수 소송과 재산 압류 통보까지 날아오자 며느리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며칠 뒤 김 씨 마트 앞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고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이번 건은 오해도 있고. 김 씨는 계산대를 정리하다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얘기 필요 없어. 대답은 돈으로 해. 내용 증명 보낸 거 봤을 거 아냐. 아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고 며느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김 씨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걸 왜 네가 판단해? 니네 사정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김 씨는 빠르게 아들 며느리를 내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씨는 잠시 벨소리를 듣다 휴대폰을 들어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이 번호는 더 이상 수신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자 김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돈 써서 소독차로 나한테 방역을 해댔지. 나도 똑같이 돈으로 너랑 네 주변 모두 깨끗이 소독해버렸다. 아주 살만하네. 이후 갈비집 개업 지연과 세무 부동산 문제, 투자자 이탈이 한꺼번에 터지자 새 남편은 결국 사돈을 버리고 어디론가 종적을 감췄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은 더 기막혔습니다. 사돈이 돈도 없으면서 은행 대출까지 받아 새 남편에게 7천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 통째로 사라지자 사돈은 땅을 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김 씨에게 빚을 전액 갚아야 했습니다. 살던 집을 줄여 좁은 원룸으로 옮겨야 했고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김 씨는 손주 생각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들도 부모인데 앞으로는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야지. 사돈은 남은 작은 아파트마저 팔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들 며느리네와도 연락을 끊었고 그 후로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김 씨에게 아들이 연락을 해왔지만 김 씨는 일부러 받지 않고 부재중으로 넘겼습니다. 이제 김 씨의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돌려받은 돈을 은행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돈은 마트 리모델링에 쓰자. 새 출발이지. 그 순간 김 씨의 얼굴에는 평온과 통쾌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